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 정부의 국정운영 목표인 혁신성장 키워드에 맞춰서 이 한국경제TV가 3년 전부터 야심차게 준비한 혁신성장 고려형 진흥 맡은 한상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아주 귀하신 분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IT라든가 이런 문화에서 아주 절박한 그리고 가장 절실한 이러한 그 기술을 개발하신 아주 훌륭한 기업인을 모셨는데요. 홍채 인식에 관련된 세계적으로 기술을 평가받고 있는 전문기업인 아이리텍의 김대훈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상당히 이 방송 전에 저도 기대를 많이 하고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는 일단 시청자 여러분한테 좀 인사부터 좀 하시죠. 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홍채 인식 기술로서 보안을 리더하고 있는 아이리텍의 대표이사 김대훈입니다. 네. 아이리텍. 사실 그 시청자분께서는 기업명이 굉장히 생소할 수가 있겠는데요. 아이리텍은 뭔지 또 전체적으로 기업을 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리텍의 이름은 홍채가 아이리스인데 아이리스에 기반을 둔 테크놀로지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아이리텍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네네. 저희 회사는 홍채 인식 기술을 기반으로 해가지고서 여러 가지 그 개인의 철저한 위조 변조가 불가능한 개인 보안 시스템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네네. 그렇게 해서 이와 같은 보안 시스템은 굉장히 여러 분야의 그 애플리케이션이 될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애플리케이션들은 예를 들면 출입제어라든가 아니면은 뭐 내셔널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든가 그런 데 쓸 수가 있고 또 최근에 가장 또 문제가 되고 있는 사이버 보안. 사이버 보안이라고 한다면 우리들이 굉장히 무심코 쓰고 있는 PC라든가 스마트폰이라든가 그런 거에 있어서 보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것 같은 것들에서 저희가 응용을 제품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제4세대 산업혁명으로서 우리 이제 블록체인 같은 것들이 거기에서 핵심이 되는 기술들 중에 하나인데 블록체인 시스템에 있어서도 개인 인식이 굉장히 중요한 기술입니다. 그런 제품들을 우리가 개발하는 것이 우리 회사의 목표이고 지금 현재 미국 정부의 보안 시스템이라든가 그다음번에 인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제일 큰 그 보안 시스템 내셔널 아이디 프로젝트에서도 우리가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엔에서 난민을 등록하는 시스템, 난민을 인식하는 시스템, 또 세계 식량기구 같은 데서도 저희 제품이 주도적으로 활용돼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기업을 소개하시면서 대부분 다 이렇게 지금까지 수행했던 사업이 국제 프로젝트인데요. 사실 방송 전에 이렇게 이 기업을 이렇게 보니까 국내 그 토종 기업이더라고요. 그래서 더 자랑스러운데요. 기업이 어떻게 이제 출발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회사는 한국에서부터 출발을 했지만 2000년도에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외국에 진출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또한 정부에서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맞춰 가지고서 미국에 진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글로벌한 기업으로서 우리가 전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홍채 인식 원리 어떻게 보면 이제 접한 사람들은 이제 많이 접어서 지금은 일상생활에서 어느 정도는 좀 많이 알고 있으시겠습니다는 사실 그때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보면 홍채 인식 원리 그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쪽은 어떻게 좀 선견이 있으셨습니까? 홍채 인식을 맨 처음에 시작하게 된 거는요. 저는 이제 전자공학을 하고 제가 의료 전자 쪽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키스트 쪽에 근무를 했었는데 그러면서 그 당시에는 제가 홍채를 가지고서 질병을 진단하는 그런 테크놀로지가 있습니다. 그런 쪽에 이제 연구를 좀 하고 있었는데 홍채를 가지고 질병을 진단한다는 것은 이것은 이제 홍채 진단학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홍채가 변하는 것을 검토를 해가지고서 질병을 프리스크리닝하는 기술입니다. 그런데 홍채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홍채가 변하면 안 되거든요. 홍채가 똑같아야지만 이것이 이제 사람을 인식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 기술이 똑같이 홍채 이미지를 분석하는 건데 완전히 이게 이율배반적인 거예요. 거기서부터 제가 홍채 진단을 하다가 홍채 인식을 관심을 가지면서 홍채 인식이 사실 시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쪽으로 제가 접하게 되었습니다. 홍채라는 것은 일종의 섬유 조직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섬유가 이제 얽혀 있는데 그 얽혀 있는 섬유 조직을 우리가 이제 알고리즘을 활용해 가지고 코드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코드한 거를 가지고서 개인을 인식하는 시스템인데 여기서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어떤 건가 하면은 홍채라는 것은 매번 찍어도 다르게 찍힙니다. 예를 들면 눈꺼풀이 내려올 수도 있고 또 각도가 조금 다를 수도 있고 그럴 때마다 같은 사람이라도 홍채 코드를 바꾸게 되면 다르게 나와요. 그럼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해서 사람을 인식하는가 하는 거가 이제 핵심적인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저 문외한이기 때문에 하나 궁금한 점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보면 지금 이제 말씀 중에 홍채 하면 한국 사람들은 좀 빨간색, 갈색이죠. 갈색, 이제 갈색 이렇게 되고 그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파란색이라든가 이렇게 나오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게 똑같은 홍채입니까? 그래서 색깔이 이렇게 다르게 나오는지? 색깔은 달라도 다 똑같은 홍채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색깔에 따라 가지고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에서는 홍채 같은 이런 그 인식 기술 같은 것들은 테스트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네. 그런 면에서 저희는 그 조그만 사무소지만 러시아에도 사무소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러시아 사무소 큰 역할들 중에 하나는 여러 컬러가 다른 홍채를 찍어 가지고서 그것을 분석하고 테스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저희 회사가 이런 여러 가지 다른 홍채 컬러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아마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 기업, 기관들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보면 이제 미래 공상 이렇게 영화를 이렇게 보면요. 이 보안 문제, 컴퓨터에서 보안 문제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마지막 방법은 꼭 이렇게 홍채로 이렇게 가더라고요. 네. 그게 있잖아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보면 이제 IT 그리고 금융업체들이 전부 이제 전산화가 되다 보니까 이 보이스 피싱 문제라든가 이런 쪽에 그 사이버 이렇게 테러 문제 이런 게 굉장히 좀 우리 사회에 그 현안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 홍채 인식과 그거는 어떻게 해서 보안 기리는 왜 홍채 인식에 아주 궁극적 모습으로 그쪽에 접근하는지 좀 이렇게 같이 말씀해 주실까요? 예, 저는 이제 그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홍채 인식이 현재로서는 저는 최선의 기술로 보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홍채 인식이 앞으로 10년, 20년은 완전히 리드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 큰 이유들 중에 하나가 홍채 인식을 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그 파라메타가 있는데 파라메타를 가지고서 개인을 그 구분할 수 있는 것을 계산을 하는데 홍채 인식은 몇백 개가 파라메타가 있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지문이나 얼굴은 훨씬 더 파라메타가 작기 때문에 우선 보안의 애큐레시에 있어서 홍채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런데 또한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는 이런 생체 인식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들 중에 하나는 생체 인식 데이터도 해킹을 당할 수가 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패스워드 해킹을 당할 수가 아, 있는 예, 것처럼 홍채 인식 데이터도 어디다가 딱 저장을 해두면은 그걸 누가 가져가면은 그 해킹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패스워드는 아무리 보안이 취약해도 내가 이거 해킹을 당하면 바꿔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홍채라든가 지문이라든가 얼굴 같은 데이터들은 어떻게 보면 바꿀 수가 없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생체 인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는 그와 같이 이렇게 그 가짜 지문이라든가 가짜 얼굴은 사진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 다음번에 가짜 홍채 같은 것들을 가지고 해서 어떻게 구분한가 하는 건데 그런 면에서 점점 지문이라든가 얼굴 같은 것들은 위조가 쉬운데 홍채 쪽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더구나 저희 기술들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는 가짜 홍채를 찾아내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홍채 시스템이 사실은 굉장히 애큐레시가 좋은 걸로 이제 알려는 졌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크게 널리 쓰이지 못한 이유들 중에 하나는 홍채 시스템의 가격이 굉장히 비쌌어요. 그 다음에 시스템도 굉장히 컸고, 뭐 이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몇천 달러 레벨이니까 그게 뭐 보통 사람들 쓸 수가 있는 게 아니었는데 사실 최근 들어가지고 이렇게 모바일 디바이스가 이제 굉장히 발전돼 나가면서 카메라 기술이 발전하면서 홍채 시스템의 가격이 굉장히 떨어졌어요. 그다음에 성능도 올라가고 그런 면에서 홍채가 점점 리드해 나가고 그 다음번에 또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는 지문 같은 것들이 굉장히 훌륭한 기술인데 굉장히 편하게 찍고 있고 지문의 그 장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이렇게 딱 갖다 대면 되는 거고 이제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이제 편하고 또 그다음에 가격도 어떤 면에서 이제 저렴하고 그렇지만은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활용하는 데 있어서 애큐레시에 굉장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이제 안 찍히는 사람들도 많고 또 특히 나이 많은 사람들이 그게 잘 안 돼요. 그 다음번에 손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 그래서 아마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인도가 10억 명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내셔널 아이덴티피케이션 프로젝트가 완성이 된 나라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인도가 그 국민들 등록이 제일 안 된 나라들 중에 하나였었거든요. 그렇지만 이것을 홍채와 지문을 가지고서 전체 10억 명 이상 데이터베이스가 완성이 됐습니다. 저희가 거기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인도에서가 그렇게 데이터베이스를 만든 다음에 실제적으로 정부에서 등록을 한 다음에 실제적으로 활용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지문을 해서가 안 돼요. 안 되는 게 예를 들면 막 일하다가 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 돈 들어오니까 잘 안 되죠. 나이 많은 사람들은 안 되죠. 그 다음번에 뭐 이제 그 또 기후가 너무 습해도 안 되죠.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인도 사업에서부터 우리가 홍채가 점점 리딩이 돼 나가고 있는 그런 쪽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홍채와 관련된 분야의 일반적 사항에서 지금 이제 아이리텍의 본질적인 문제를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홍채 인식과 관련된 기업들은 저도 국내에서 있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이 아이리텍이 다른 이렇게 기업에 비해서 기술력이 아주 뛰어나다. 그것도 국내에서 뛰어난 게 아니라 해외에서 뛰어나다. 지금 아까 이렇게 시청자분도 김 대표님이 주로 사업을 해외에서 이렇게 하고 이 IT 능력이 뛰어난 국가들이 대부분 인도라든가 이런 국가 아니겠습니까? 거기서도 이제 기술력이 인정받을 만큼 이렇게 되는데요. 어떤 차이점인지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런 그 홍채 인식 기술이라든가 그런 네네. 생체 인식 기술에 있어서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것은 애큐러시입니다. 이게 애큐러시가 제일 좋아야 되는데 네네. 이런 생체 인식 시스템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애큐러시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예를 들면 우리 제품은 애큐러시가 에러율이 0.1%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가 이거는 여기에서는 상대적인 애큐러시만 있어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를 들면 아주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그 이제 지문 인식이건 얼굴 인식이건 홍채 인식을 한다고 한다면 그건 뭐 다 잘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굉장히 나쁜 이미지가 있으면 결과가 나빠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애큐러시를 할 때 기업이나 개인이 자기 혼자서 만든 데이터를 베이스를 가지고서 우리가 애큐러시가 어떻게 나왔다 한다는 것은 그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옳은 말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데서의 애큐러시는 제3자가 그것도 신뢰성 있는 제3자가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를 섞어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조인한 데서부터 테스트를 하는 데서부터 이것은 결판이 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대적인 애큐러시가 이제 결정이 되는 겁니다. 홍채 인식뿐이 아니라 홍채 인식, 지문 인식, 얼굴 인식. 그런 면에서 미국의 표준 연구소가 있습니다. NIST라고. 거기에서 테스트를 해가지고서 세계적인 기업들이 다 참여한 데서 우리가 아주 우수한 1등의 성적을 했습니다. 우리 혼자만 주장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제3자에서부터 우리가 프루브를 받았다 한다는 거. 그 다음번에 그게 기준이 돼가지고서 미국의 굉장히 큰 방위업체 중에 하나인 로키드 마틴도 우리 회사에 투자를 했고 그거를 기준으로 미국 정부 쪽에도 저희가 서서히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그게 기반이 돼가지고 인도 정부가 10억 명 이상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서 내셔널 아이덴티피케이션을 완성을 했는데 거기에서도 저희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그 다음번에 인도에서는 응용 제품을 할 때 유일하게 인도 정부는 애큐리시 테스트를 해요. 예를 들면 지금 이게 이제 이것도 역시 인도에서 우리가 인증을 받은 그 제품인데 여기에 홍채를 집어넣는다.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다른 나라에서는 이것의 안전성 같은 것만 봐가지고서 정부에서 프루브를 주는데 인도에서는 이게 과연 집어넣은 것이 애큐리시가 제대로 되는가 하는 것을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테스트를 할 때는 뭐 한두 명을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몇천 명을 한 2주 정도에 걸쳐가지고 테스트를 해요. 그래서 아무나 오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어떤 도시에서 잡아가지고 그래서 한 5천 명 이상을 테스트한 데 있어서도 저희가 애큐러시가 아주 우수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술력이 우수하고 성능이 우수하다 한다는 거는 우리 혼자만의 주장이 아니고 외국에서부터 이렇게 프루브가 됐다. 그런 면에서 이제 저희가 프루브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번에 이제 또 중요한 거는 이런 생체 인식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생체 인식 데이터는 얼굴 인식이건 엉체 인식이건 누가 이렇게 해킹을 당하면 그 다음번에 바꿀 수가 없어요. 그게 굉장히 그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생체 인식이 많은 데 활용되는 데 있어 가지고서 만약에 이런 이 가짜 지문이라든가 가짜 얼굴, 가짜 홍채 같은 거 문제를 해결을 못 한다고 한다면 아마 이거는 활용하는 데 문제가 많을 겁니다. 특히 지문 같은 데는 이런 데도 막 묻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회사 특허 중요한 기술들 중에 하나는 가짜 홍채를 찾아내는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가짜 홍채를 찾아내는 기술이 결국 그렇게 해서 촬영하는 단계에서부터 가짜 홍채는 이렇게 리젝트할 수 있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기술을 리드해 나가고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저희는 여러 나라에서들도 우리가 이제 인정을 받고 있는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앞에 이제 이렇게 핸드폰을 이렇게 가져오셨는데요. 지금은 이제 이 각자 이게 핸드폰이 세계에서 거의 다 보편화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렇게 프라이버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작자 비밀번호 설정하는 문제인데 이것도 또 많이 이렇게 남들한테 간파당하고 그래서 굉장히 오히려 이제 이렇게 핸드폰 사용이 되면 될수록 이 프라이버시 문제 지키는 차원에서 비밀번호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또 비밀이 이렇게 되느냐 할 때 그것도 좀 고충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홍채 인식과 관련돼서 지금 최근에는 이제 홍채 인식으로 하는 뭐 이렇게 5G 폰 뭐 이렇게 해서 계속 첨단 제품을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차제에 나온 김에 지금 그 김 대표님 지금 들고 계시는 핸드폰에 홍채 인식을 넣었을 때는 어떠한 그 장점이 있는지
이런 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지금 보이는 이 제품이 인도 정부에서 홍채 그 시스템을 모바일 디바이스에 집어넣은 것으로 해가지고서 에큐리시 테스트를 해가지고서 5,000명 이상을 테스트한 데서부터 에러가 하나도 안 나온 제품입니다. 5,000명이네. 5,000명 이상을.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건 사람 구분이 없이 그냥 아무나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에 앞으로 모든 기술들이 결국 스마트폰 쪽으로 이렇게 집약되는 그런 분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홍채를 집어넣는다 그렇게 한다면은 이거를 가지고 폰을 락하고 언락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여기에 사실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 같은 것들을 우리가 또 이제 그 암호화해가지고서 다른 사람이 들어오더라도 가져가지 못하게 한다는 건가.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결제도 하고 금융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우리 블록체인이 굉장히 널리 쓰이면서 암호화폐 지갑도 여기다가 집어넣는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 쪽에 있어서의 그 보안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물론 여기에 꼭 혼체만 들어간다는 법은 없는데 지문도 들어갈 수 있고 얼굴도 들어갈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예를 들면 가짜 지문이나 가짜 얼굴이나 가짜 홍채를 가지고 패스를 한다라든가 또는 애큐리시가 굉장히 떨어진다고 한다면 굉장히 문제가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모바일 디바이스 쪽에 들어갈 때는 몇 개 아주 우수한 기술을 가진 회사가 앞으로 이 마켓을 리드해 나갈 거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는 가짜 생체 데이터, 그러니까 가짜 지문이라든가 가짜 얼굴, 가짜 홍채 데이터가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한다면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더구나 이런 암호화폐 같은 것들이 이제 지갑 기능이라든가 금융 기능이 여기에 들어간다고 한다면요. 이런 데 남아있는 지문 가지고 누가 추리하려고 할 거고 사진 찍은 얼굴이라든가 사진 찍은 홍채 데이터를 가지고서 뭐 하려고 할 테고 그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암호화폐면 여기에 뭐 100불, 200불 놔두는 사람들은 없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같은 것들에서 앞으로 보안이 점점 더 커지고 그래서 앞으로 저희 회사의 목표들 중에 하나는 여기에다가 모든 걸 집약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리딩해 나가는 그런 기술로서 우리가 앞으로 선도해 나가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채 인식이 이렇게 보면 비단 이렇게 보안이라든가뿐만 아니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듣고 보고 시청자분도 그렇게 느끼시겠습니다는 응용하는 분야가 굉장히 많아질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굉장히 다양다는 것 같은데 좀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홍채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제가 보기에는 어떤 기술이면은 그게 응용 분야가 몇 개 정도의 응용 기술이지 이렇게 다양한 응용이 될 수 있는 제품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는데 저희 홍채 인식 기술을 가지고서 응용될 수 있는 부분은 예를 들면 최근 들어 가지고서는 제4세대 산업혁명으로서 얘기하면서 블록체인이라든가 그다음에 사물 인터넷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물 인터넷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몇 년 전에 굉장히 이제 널리 퍼질 것 같은 것을 했는데 그렇게 크게 퍼지지 못하고 있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예를 든다고 한다면 집안에 있는 IP 카메라를 내가 스마트폰으로 바로 컨트롤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없더라도 집안에 누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있고 뭐 아기가 있거나 나이 많은 부모님 계시면 어떤지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사실 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이유들 중에 하나가 이게 해킹이 굉장히 쉽거든요. 그러면 뭐 다른 사람이 본다고 한다면 뭐 내 개인 생활도 되고 그러니까 결국 사물 인터넷도 컨트롤하는 모든 기술은 다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보안이 돼 있지 않아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그래서 사물 인터넷 쪽도 역시 내가 이제 컨트롤할 때 그것에 대한 철저한 보안이 확인된다 한다고 한다면 훨씬 더 널리 쓸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이 또 4세대 그쪽에서 굉장히 이제 핵심적인 기술 아닙니까? 근데 블록체인도 지금 굉장히 활용해 나가는 데 있어가지고서 해킹이 안 된다고 이제 하는 거가 위조 변조가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게 블록체인의 가장 큰 강점이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요즘 보면은 거래소 같은 데서 해킹이 엄청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거 뭐 되면 몇 백만 불, 몇 천만 불 단위 그 해킹이 되는데 사실 개인이 갖고 있는 그 지갑 그 암호화폐 지갑이 해킹되는 거는 개인은 개인이기 때문에 아마 나오진 않을 겁니다. 이게 그 정도로 이게 해킹되는 큰 이유들 중에 하나는 어떤 건가 하면은 블록체인 시스템 자체는 변화가 없지만은 거기에 예를 들면은 암호화폐라고 한다고 한다면 암호화폐 그 계좌 자기 자신의 비밀번호에 해당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누가 가져가면 다 가져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 것들 이런 블록체인도 결국 이 개인을 아이덴티피케이션하는 거, 시큐어하게 아이덴티피케이션하는 거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데도 이게 적용이 될 수가 있고
사물 인터넷에도 이게 적용될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저는 오늘 이것의 주제가 혁신 성장인데 우리 기술이 이런 4세대 산업혁명 쪽에 나가는 데 있어서 혁신 성장하는 중요한 기술들 중에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블록체인과 사물 인터넷이라든가 그런 것들에서도 우리 기술이 같이 이제 적용되면서 훨씬 더 이렇게 혁신해서 성장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제 좀 시청자들한테 보편적인 이런 지식을 좀 알리는 차원에서 홍채인식 관련된 시장 규모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성장할 건지 이거 좀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네. 홍채인식의 시장 규모는 지금까지는 이제 보면은 B2B나 B2G 쪽이 위주입니다. 네네. 개인이 그거를 가지고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이게. 네네. 그렇게 해서 지금 한 마켓 레포트에 가면은 2016년 정도에는 약 한 5억 불 정도로 보고 있고요. 글로벌 마켓이? 예, 네네. 글로벌 마켓이. 네네. 그다음번에 2023년 정도, 앞으로 7, 8년 정도에는 이게 한그 4빌리언 그러니까 40억 달러 정도 마켓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쪽에서가 시장이 계속 바뀌는 거가 그런 마켓 레포트도 정할 수가 없는 거가 사실 지금 이런 그 블록체인이라든가 IoT 같은 데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건 또 어마어마하게 달라지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이 블록체인 쪽의 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블록체인에서 우선 홍채가 가장 빨리 적용될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그 암호화폐 지갑입니다. 네네. 최근에 암호화폐 시장이 거의 한 달 사이에 거의 2배 이상으로 뛰고 있고 또 이렇게 갑자기 급등하는 그 단계에 있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 많은 사람들이 안전한 지갑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갑의 그 마켓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2015년도에는 그 암호화폐 지갑을 가진 사람들이 한 300만 명 정도로 봤는데 2018년 바로 작년도에는 한 3,300만 명 정도로 11배가 3, 4년 사이에 뛰었습니다. 특히 작년도에는 매 분기마다 200만 명 내지 300만 명의 그 수요가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데서 계속 해킹이 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쪽에 이제 들어가고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마켓 자체가 굉장히 커질 거로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보다 이렇게 그 시장이 커지고 그러면 나름대로 이제 사실 그 구상하는 사업 계획이라든가 현재 추진하는 사업 계획 같은 거 이런 게 좀 많으실 거로 생각하는데요. 기업을 소개하면서 부분적으로 좀 설명드렸습니다는 설명해 주시면 총괄적으로 지금 추진하는 그 이렇게 프로젝트라든가 앞으로 추진하는 계획이 예정돼 있다든가 요거 좀 시청자들한테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앞에 좀 이렇게 제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아까 핸드폰 관련해서 이제 말씀하셨고 그렇게 이제 4가지 이렇게 있는데요. 일단 이거부터 지금 무슨 기능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우선 요 제품은 우리가 홍채를 간단하게 찍을 수 있는 그런 그 홍채 카메라 시스템인데 이게 카메라뿐이 아니고 모든 소프트웨어가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스마트폰이라든가 태블릿이라든가 PC에 바로 연결을 해가지고서 활용할 수가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예를 들면 인도에 있는 한 포스 업체에서 세계적인 포스 업체인데 거기에서가 우리 제품을 이것을 저희가 단일 오더로서는 지금까지 제일 큰 건데 17만 5천 대의 오더가 왔는데 이거는 포스에다가 연결을 해가지고서 돈 지불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어떤 위조라든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으로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들 그리고 이 제품은 저희가 앞으로 훨씬 더 가격을 낮출 수가 있고 그리고 앞으로는 스마트폰에 만약에 홍채가 들어간다 한다면 이 기능이 스마트폰에 그대로 들어가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금 이 제품은 이제 이게 조그만 카메라가 여기에 붙어 있는데 이게 얼굴하고 눈 2개, 홍채를 동시에 찍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PC 같은 데다가 딱 앞에다가 붙여놓고서 한다고 한다면은 이제 앞에서 일을 하면 자동적으로 얼굴하고 눈 2개를 동시에 인식해가지고서 그 개인을 인식해서 PC 같은 것을 온오프하는 것 기능뿐이 아니고 사실 PC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들이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들이 많거든요. 더구나 우리나라 같은 데는 그 세계에서 해킹의 최강국 중에 하나인 북한이 바로 위에 있는데 걔네들이 아마 우리나라 정부 사람들이라든가 뭐 여러 기업체에 있는 사람들의 데이터 같은 것들을 상당히 손쉽게 가져갈 가능성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같은 데들도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은 것들을 보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추후에는 이런 카메라가 PC에 그냥 설치가 된다고 한다면 나중에는 PC 자체 내에서 이제 될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저희가
이 제품은 요 제품하고는 이제 똑같은 제품인데 어떻게 비슷한 제품인데 이거는 저희가 암호화폐로서 암호화폐의 그 지갑으로서 저희가 만들어 가지고서 한 달쯤 후에 저희가 그 우선 시제품을 내보내려고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이 블록체인 쪽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저희 제품의 기술에 대해서가 많이 홍보들이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저희가 6월 달 말에는 그 모바일 월드 컨그레스 샹하이라고 굉장히 큰 전시회가 있습니다. 네네. 거기에서 이게 모바일 쪽에 있어서 제일 큰 전시회인데 거기에서 블록체인 세션에서도 제가 이제 그 인바이티드 스피커로 이제 이런 걸 좀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방송을 이렇게 준비할 때에 제가 아이리텍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 있는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됐더니 김 대표님 역시 첨단 분야를 왜 이렇게 세계적 기술력을 인정받을까 하는 여러 가지 중에서 이 특별히 기업을 운영하실 때 R&D 관련된 아주 주력하시고 거기에 관련돼서 뭐 거의 그 평상시에는 그 세계 최고의 인력을 갖추겠다 하는 이런 입장을 굉장히 강조하신다 그랬는데 혹시 그런 거에 아무래도 신뢰를 가지고 나는 측면에서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관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이제 그 제가 어떻게 보면 참 인복이 전 많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런 훌륭한 우리 직원들이 같이 이렇게 인발부 해가지고서 그래서 같이 이제 그 같은 저는 이제 세임 보트라는 말을 아주 좋아합니다. 네. 같은 배를 탄 심정으로서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또 아주 우리 훌륭한 우리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그런 면에서부터 저는 이제 그 아주 우리 직원들이 아주 굉장히 프라우드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회사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글로벌한 업체예요. 이게 그 미국에 본사가 있지만 사실 한국에가 주가 됐고 저희가 베트남에도 사무소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인도도 인도 사업 때문에 그 소규모지만 있고 그리고 러시아도 우리가 이미지를 테스트하고 하기 위해서 있고 그렇게 해서 그런 여러 나라 국가 사람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작은 업체지만 그렇게 돼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도 저희 회사가 어떤 면에서는 약간 좀 특이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상당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방송이 혁신성장 코리아거든요. 이제 대표님이라든가 그 훌륭한 임직원분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오시는 게 그 하나하나가 혁신성장이지만 차제에 그렇게 혁신성장이 뭔지 시청자분한테 좀 이렇게 요약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혁신 성장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혁신 성장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혁신이라는 것은 갑자기 없는 걸 만드는 거가 저는 아닌 거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 있는 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기존 있는 거를 내가 어느 만큼을 하고 있는데 세상은 바뀌고 있거든요. 네. 그럼 그 바뀌는 것에 내 거를 어떻게 맞춰가지고서 거기에 나가는가 하는 거를 전 혁신성장으로 제 나름대로 그게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쪽으로 예를 든다고 한다면 홍채인식 저는 쭉 해오고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거를 할 당시에는 예를 들면 사물 인터넷이라는 말도 어떤 때는 없었었고 블록체인이라는 말도 없었고 뭐 이제 딥러닝 같은 것도 뭐 최근에 나온 거고 그런 네. 것들인데 그러니까 여기 이런 거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자기 기술을 가지고 해나가다가 세계가 이렇게 바뀌고 있으면은 그것에 맞춰가지고 자기 기술을 거기에 맞춰가지고 시장을 하고 성장해 나가고 하는 거가 혁신 성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자리를 모시고 또 이렇게 해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한국경제TV 임직원 대신해서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개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제가 마무리 발언은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인상 깊은 얘기들 또 지금까지도 이렇게 사실 그 기억 속에 생생한 이렇게 용어 중에 하나가 김 대표님 말씀하신 샘봇 같은 배를 탔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아이리텍이 우리 국민들의 현실에 그 이렇게 피부적으로 와닿으면 나질수록 결국 샘보트처럼 우리가 이 기업을 한국 기업 그다음에 이미 글로벌 기업에 입지가 있습니다는 이걸 더 한국 경제와 세계 경제에 이끌어가는데 기업만 맡기지 말고 정부가 맡기지 말고 여기에 그 제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렇게 이렇게 그 사용해야 될 금융사 기업 그다음에 정부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국민들도 이런 같은 배를 탔다 하는 시각으로 이 기업의 성장하는 모습에 이렇게 도움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걸 이제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면서 오늘 장한 시간 동안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 주신 데에 대해서 김대문 대표님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또 장한 시간 동안 시청해 주신 이렇게 우리 시청자분한테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